조선의 역사에서 간신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있으니 바로 유자광입니다. 조선 역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된 간신이지만 신분제 사회의 모순 때문에 흑화했단 평가도 존재하고 교활하고 야비한 소인배지만 한편으론 신분의 한계를 넘어 출세한 능력자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간신의 대명사 유자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자광은 1439년 지중추부사 유규의 서자로 태어났는데 시대는 서자를 차별하는 조선시대로 유자광은 과거를 볼 수 없는 데다 서자란 신분상 주변에 천대를 받고 자라서 젊은 시절에 맨날 사고치고 행패 부리는 양아치 짓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대고를 지키는 갑사가 되는데 세조 13년인 1467년 이시의 난이 터집니다. 반란군의 기세가 사뭇 대단해서 세조는 속이 타는데 유자광은 이때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리며 반란군의 신속한 토벌을 주장하고 자신이 반란 진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죠. 딱히 대단한 내용은 없었지만 유자광의 패기 넘치는 자기 피아를 보며 반란 진압이 시원치 않아 답답하던 세조가 크게 감탄을 해서 직접 불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 진압군에 투입시킵니다. 난이 진압된 뒤 세조는 유자광을 정우품 병조정랑에 임명하는데 과거도 거치지 않은 서자 출신의 갑사가 중요 보직을 꿰차니 모든 신료들이 다들 황당해했지만 세조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했죠. 거기다 세조는 온양으로 온천행을 갔을 때 과거를 열어서 유자광을 장원급제시켜준 뒤 국방부의 차관복급인 정삼품 병조참제로 승진시키니 유자광의 나이 고작 29살에 벼락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세조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한명회 등 공신들이 지나치게 힘이 커졌다고 생각해 구성군, 남이 그리고 유자광 등 이시의 난을 진압한 젊은 공신들에게 무리하게 힘을 실어주었고 유자광 역시 이런 세조의 계산 덕에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죠. 문제는 유자광을 이뻐해준 세조가 일찍 세상을 떴다는 것인데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구공신과 구성군 남이를 중심으로 한 신공신이 충돌 직전인 상황. 유자광은 신공신에 속했지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구성군은 권력투쟁에 소극적이고 남이는 지나치게 무모하고 거칠게 처신해 임금인 예종의 견제까지 받는 처지. 게임이 안된다고 생각한 유자광은 갈아타기를 시전합니다. 예종 측 인연인 1468년 한명회 등 구공신과 손잡고 남이를 영모로 고변해 남이는 처형당하고 구성군도 끝내 귀양을 가서 신공신은 지리멸렬하게 되고 유자광은 한명회 신숙주 등과 함께 입대 공신 1등에 책봉됩니다. 그러나 한명회와의 연합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어린 성종을 즉위시킨 왕의 장인이자 권신인 한명회는 성종 7년 친정을 선포하는 왕과 신경전을 벌이죠. 왕의 친정을 권유하며 수렴청정을 거두는 대왕 대비를 오버해서 만류하는가 하면 성종은 이런 한명회의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데 이때 유자광이 나서서 한명회 탄핵 상소를 올리니 한명회의 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성종은 유자광을 도청관의 제수에 보답하며 능수능란한 갈아타기 능력을 선보이지만 얼마 안가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데 성종 8년 7월 도승지 현석규가 승지들과 논쟁 중에 거친 언행을 일삼아 무리를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함부로 비판했다 하여 탄핵을 받고 동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성종 16년 복귀한 46세의 유자광은 종일품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지만 이렇다 할 요직은 아니었고 그 밖에 여러 직책도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 임명이 무산되어 버리죠. 성종시대는 사림이 성장하던 시기로 사림은 분란종자 정치꾼 유자광을 소인배라 여겼고 도학정치를 추구하던 성종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데다 딱히 유자광이 없다고 아쉽지도 않았죠. 정세를 냉철히 관찰하며 권력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해 몸살이지 않고 행동에 나서니 권력자 입장에선 나름 쓸모가 많은 사냥개였지만 딱 그 정도가 유자광의 값어치였을 뿐이었죠. 유자광은 복귀하고서도 이렇다 할 직책이 없이 자신이 받은 차기인 무령군 혹은 무령구원군이란 호칭으로만 지칭되며 성종 시절 이렇다 할 영향력이 없었죠. 거기다 유자광 입장에선 더 환장할 일이 있는데 딱히 원한도 없는 사림 세력이 유자광을 적폐로 몰며 집요한 겐세이와 억가를 시전하니
대표적인 예로 사림의 리더 김종직이 함양군수 시절 유자광이 쓴 시의 현판을 뜯어 태워버리는 일도 있었죠. 유자광으로선 개인적인 원한도 많았지만 사림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연산군 4년인 1498년 김종직의 문인 김일손의 사초를 근거로 무오사화를 주도하고 사림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선봉에 서며 다시금 연산군의 눈에 들게 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 생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도 아버지 성종이 그랬듯 유자광에게 이렇다 요직은 주지 않은 채 특산품과 수라를 관리하는 사홍원 제조 정도의 한직만 맡기죠. 거기다 연산 10년인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은 미쳐 날뛰기 시작해 유자광 역시 함부로 막대하기 시작하죠. 갑자사화 때 처형된 좌이정 이극균과 친분이 있었다며 탄핵당하고 하사품을 가지고 간 별감을 함부로 대한다며 유자광을 국문하라는 명을 내리는 등 연산군은 유자광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산군 치하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유자광은 그의 특기인 갈아타기를 시전해서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반정에 가담해 전국공신 1등에 책봉되니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무쌍한 정치 인생도 얼마 안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중종이 즉위하고 다시 복귀한 사림 세력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워 목소리를 높이니 사림의 왼수 유자광의 입지는 크게 위태로워지고 배신과 번복을 거듭한 유자광을 다른 공신들도 역시 좋게 보지 않았기에 결국 모든 세력에게 외면당해 고립되어 버리죠. 결국 청탁을 받고 지방수령의 부정행위를 변호했던 죄목으로 탄핵을 당해서 변방에 유배된 뒤 1512년 73세로 유배지에서 세상을 뜹니다. 그가 이토록 어이없게 무너진 건 그가 쌓은 업보가 크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사림이나 훈구 세력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오직 왕에게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사냥개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건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라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죠. 물론 조선의 불합리한 신분제와 시대 상황 탓도 있었지만 그런 편견과 불합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역사에 공헌한 수많은 위인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자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 평가나 변호는 몰라도 긍정적인 재평가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가 간신의 대명사로 각인된 것은 응당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